제2장 행정정보 1번 폐기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한테 있고 2번 국가정보원의 현금급여 등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죠. 그래서 국정원 관계된 것들 현금급여 정보라든지 아니면 조직, 소재지, 정원 모두 다 비공개입니다. 3번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보통 공개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어떤 북한의 대남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는 정보는 즉 비공개 대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기록에 포함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진행 중이니까. 2번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즉 답안지 열람은 공개할 수 있지만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는 공개할 수 없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테니까. 6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 수령하면 뇌물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가 되겠지만 직무와 관련 없고 개인적 자격이니까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이다 그 말이죠. 7번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 그 말은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즉 비공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즉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비공개한다는 거죠.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가 소극적이죠. 그럼 비공개할 이익이 없으니까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익법인, KBS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8번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한테 있다고 하면은 추상적 권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법률에서 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 권리로 파악합니다. 그다음 9번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죠. 다시 연장해서 합쳐서 최종 기간 20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개 비공개로 간주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말은 바로 공개 결정했을 때 100일장 아니고 01장 그랬죠. 공개하니까 언제 어디에서 밝히겠다 이 말이죠. 비공개할 때는 비글 아니고 비불 했죠. 비공개 이유하고 불복 절차를 통지해야 됩니다. 11번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면 뭐다? 사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죠. 원하 그랬죠? 원하면 하여야. 그러나 파손, 오손 우려가 있으면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12번 제3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왜 내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거죠. 왜? 요청에 불과하니까 반드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3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수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넘기는 걸 제공이라 하고 그걸 다시 또 제공하는 것을 재제공이라는 거죠. 재제공은 동법,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4번 교도소 안의 목욕실에서는 즉 고정형 이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되죠.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는 목욕실,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이동형도 화장실, 목욕실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구구, 구조와 구급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15번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때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16번 징벌적 배상이다. 원래 3배였는데 지금은 5배로 늘어났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액의 5배입니다. 그 다음 17번 조정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제소 하면은 조정을 중지하여야 하죠. 조정보다는 소송이 더 큰 절차죠. 더 큰 절차 있으면은 작은 절차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중지죠. 중지 사유는 제소했을 때 제소. 그래서 소중 그랬죠. 소중하다. 소를 제기하면 중지하여야 한다. 부적합하거나 부적 목적이면은 거부 할 수 있다죠. 부적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은 거부할 수 있다고 됩니다. 18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과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봤지만 현행법은 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번 토지의 인도 의무는, 토지를 인도한다는 것은 땅만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퇴거를 포함하고, 사람의 퇴거는 비대체적 자교 의무죠. 2번 장례식장 사용 중지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부주의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사업 시행자가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이전하는 거죠. 그러한 규정은 바로 집행 규정이죠. 명령 규정이란 국민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래야 명령 규정이죠. 4번 계고의 특정은 대집행 계고서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 전후에 발송된 문서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건물을 철거하느냐, 어떤 공작물을 철거하느냐 하는 것들을 특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판단한다 입니다. 5번 직접 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를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한다. 즉 신분증명서 같은 거.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건데 영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6번 근거 없는 직권 폐원. 자, 우리 폐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하는 거죠. 폐쇄를 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폐쇄 명령은 이행적이고 폐쇄하는 것은 형성적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근거법률에서 폐쇄 명령인데 글자를 잘못 써서 폐원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행적 조치로 파악하는 겁니다. 글자로만 따지면은 논리적으로 형성적 조치로 보는 게 맞는데 판례 자체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7번 이행강제금은 직접 강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비대체적 자교 의무나 부적 의무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지금은 대체적 자교 의무 위반도 가능합니다. 대작 그랬죠. 8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즉 이행강제금은 퇴거 명령을 어긴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아들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9번 의무 이행 후 중지되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이행강제금은 강제수단이라서 장래에 향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늦게나마 이행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러한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행강제금이 그 이후에 있다 하더라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10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자, 이행강제금 불복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과징금처럼 소송이 되는 게 있고 과태료처럼 소송이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처럼 소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타입이었다가 지금은 과징금처럼 소송이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이 농지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